심준영 전 ANA 문화연구소장님께서 삼척 사둔리 청자 유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할 심준용이라고 합니다. 표지, 지금 보시는 표지 사진은 AI로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둔리 자기랑 사둔리 자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이제 표지로 이렇게 넣은 이유는 지금 제가 발표할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분량이 AI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근데 문화유산 활용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연구 용역이나 뭐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발표를 의뢰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하는 툴이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AI로 분석을 하면은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가 잘 검토하고 다듬어 주면은 굉장히 시간 단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요약이 된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표지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데 이런 발표를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책들을 쓰고 여기 있는 이런 유튜브를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요즘에 책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연구의 배경 및 목표는 지금 대상 유적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표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발굴조사로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발굴조사를 하면은 그 유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유적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고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이제 그거를 또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왜 우리나라 요지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가입니다. 사실 전국의 수많은 요지들이 다 정비가 되고 이제 활용을 되고 관광 자원을 한다 그래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활용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요지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거의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들만 좀 나오고, 가마도 이렇게 반쯤 무너져 있거나, 발굴해서 드러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면은 그걸 또 이제 복원을 하기도 또 이게 애매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활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해서 또 좋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또 굉장히 많이 있고, 해외 같은 데서는 또 성과도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지가 다 활용될 필요도 없고, 모든 요지가 이제 뭐 이렇게 정비가 깔끔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요지들이 워낙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늘 대상 유적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척시나 이제 관계자분들, 지역에 이제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관계자분들이 이 유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좀 할애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고고학적 가치나 그런 거는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활용 콘텐츠 개발의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요지라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도자기 공방이나 체험교육장, 휴식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근에 이제 천은사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던데,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뭔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정비하려면은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삼척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랜만에 전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졌던데요. 해안에도 막 이쁜 볼만한 데도 되게 많고,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자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꼭 관광 자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존 관리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발굴 정비하고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긴 천은사의 모습이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텍스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강진 고려청자 요지랑 이제 박물관인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좀 관광 사업에 좀 뭐 이렇게 사활을 걸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컨텐츠만 있으면 막 뭐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지역이고, 뭐 도시계획이니 지역재생 뭐 등등 해가지고 지역 소멸 뭐 이게 이게를 뭐 위기다 해가지고 굉장히 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역이라서 청자 요지하고 박물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조사 해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렇게 행사,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또 사람들이 적지 않게 또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강진이 저기 위치는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맨 끝이거든요. 해남 바로 옆에 맨 끝이라서 서울 같은 데서 접근성은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도로가 요즘 잘 돼서 한두 시간 정도 오면 또 가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다 라고 이렇게 뭐 기사도 나오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 내부에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도 활용을 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유산 등재도 이렇게 강진하고 해남하고 부안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예,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천 도예촌하고 이제 세라피아인데, 여기도 이제 이천에 이제 워낙 묘지들이 많고, 예, 유명하니까 여기도 활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이천 시립박물관이거든요. 이천 시립박물관 이제 활성화 연구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여기를 자주 가봤는데 명성과는 달리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는데 여기도 축제할 때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기간에는 축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동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시는 이제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공원, 문화공원, 예, 정도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요. 여기 세라피아 뭐 등등 해가지고 공방도 많이 있고, 예,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예, 휴식처 정도로 현재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을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향 원흥동 청자유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양시에 이제 학예연구사로 있을 때, 예, 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예,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청자요거든요. 그리고 청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갓발하고 막 청자편 이런 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도 밟으면 막 자그락자그락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이게 송전탑이 이 한가운데 있어요.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운데 이렇게 송전탑이 있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싸웠고, 그래서 이제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고, 이 원흥동 청자요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이제 지역분들이 원성이 대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다른 데들은 집값이 엄청 오르는데 고양시에 다 오르는데 원흥동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그 고양시에 이제 학예연구사랑 비슷한 그 문화재 전문위원이 원흥동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문위원 때문에 동네가 발전이 안 된다는 등등 해서, 예,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청자요 주변 지역만 빼고 나머지 구역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신도시에 좀 아픈 단면의 모습인데, 여기도 연구 용역을 되게 많이 했어요. 활성화 연구 용역, 뭐 이화여대에서도 하고 뭐 연구 용역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재도 이 상태로,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미륵대원에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셔서 보면은 미륵리 요지가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면 이렇게 시설도 잘 만들어 놨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활용 사업 같은 것도 옆에서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또 안 한 지 최소 한 5, 6년 정도 된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충주 미륵대원 갔을 때, 미륵대원이 워낙 그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도 많고 문화재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랑 잘 활용하면은 이제 막 여기서 자기 굽는 것도 한번 체험도 해보고,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많이 오니까 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을 잘 안 하신다, 좀 아깝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요즘에 또 활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암입니다. 예, 여기도 전라남도 영암이죠. 영암에도 이제 강신하고 비슷하게 여러 시설들이 단지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은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주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또 어쩔 때 또 축제할 때 많이 온다 또 그런 얘기도 또 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의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요지를 이제 복원해 놓은 거죠. 복원해서 실제로 이제 구워볼 수 있게 시설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하시는 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주 오량동 요지입니다. 오량동 요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마한이 굉장히 한때 이렇게 확 떴었던 적이 있는데 마한의 유적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전방원문이라던가 뭐 고분 정도죠. 고분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요지가 나와가지고 당시 제작 기술이나 이런 거 잘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언제 꼭 가봐야지 해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가유산인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뭐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사정을 보면은 요지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된 사례는 여기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제가 오늘 자료로 담아오진 않았지만은 뭐 공주의 도예촌이라던가 경주 같은 곳에서는 좀 나름대로 활발하게 불국사 밑에 또 있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지금 요지 같은 거를 이제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나중에 활용을 검토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아리타 마을이라든가 마시포 마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뭐 흔히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통적인 시설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도자기 같은 게 이제 조형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의 이렇게 뭐랄까 전통 문화 컨텐츠로 조성되어 이렇게 관광지로 조성된 데를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콘텐츠로 한 데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통 건축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왠지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통 복장 같은 걸 입고 있고 하는 것도 왠지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 콘텐츠로 하는 데를 가도 항상 스타벅스나 뭐 투썸 플레이스 등등 해가지고 최신 건물로 지어진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도 옛날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에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안 그래도 옛날 거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문화에 이제 젖어들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통문화 같은 거를 이렇게 즐기러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토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막 복장 체험하고 막 거기서 일본 전통 음식 먹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많은데 그런 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잔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이삼평 우리 이삼평 할아버님이 여기 또 이제 계신 신사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경덕진이라는 데도 이제 도자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 컨텐츠가 강한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도 뭐 사실 안 가봐가지고 진짜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례조사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자료를 찾다 보면은 막 잘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실제로 가서 보면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과대포장 그런 것들이 워낙 전통문화 쪽이 많아가지고 그런 측면인데 여기는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봐서는 뭐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필리핀의 바간입니다. 바간은 그 스투파가 워낙 유명하죠. 뭐 3,000개가 넘는 스투파, 뭐 5,000개가 넘는 스투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공예도시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가서 보시면은 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전데요. 이게 들고 있는 게 그
밥통입니다. 그 스님들 이렇게 뭐라 갑자기 생각이 나네. 공양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공양함이죠. 공양함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분이 이제 제작하신 분이고 이분도 다 제작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 돌돌돌 그 대나무 같은 걸 말아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결국 이런 작품으로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데 가면은 정말 와 할 정도로 이렇게 감탄이 나오거든요.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미얀마는 지금 이제 쿠데타가 중이라 관광하기가 좀 어려운 데라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이제 가볼 만한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단점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도예가 여기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저희 이제 여기를 지표조사해가지고 이제 요지를 이렇게 발굴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가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건 아니라서 그럼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 이렇게 다 단절돼 있습니다. 이런 데 또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콘텐츠가 훨씬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 전통문화 콘텐츠, 요지를 포함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예문화 포함한 이런 거는 뭔가 차별화를 가질 포인트를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나눠주는 보조금, 그다음에 시설비만 이제 낭비하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하기 싫으면은 이제 뭔가 연구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를 한번 사둔리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통합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요지 자체의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은 유적 보전, 도자 생산, 교육 체험, 휴식 여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운영 시스템이 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목표를 여기서 관광 자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 복지 시설로 활용하실 것이냐, 보존 관리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체험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제 중심성을 확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고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고유성 활용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시설은 뭐 작가 공방이라던가 교육체험 공간, 휴식 여가 공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제안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죠.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돈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뭐 진입 안내구역, 핵심 보전구역, 창작 및 체험구역, 휴식 및 자연연계구역 이런 공간도 효과적으로 배치를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를 하더라도 보존금의 100% 의존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보조금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그 서비스 되는 콘텐츠 자체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하는 모델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가에서 만든 한옥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간에서 조성한 한옥마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 곳과 민간에서 한 곳들 차이를 이제 보면은 국가에서 한 곳이 훨씬 저렴하고 훨씬 더 넓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조성한 한옥마을이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작지만 훨씬 더 사람도 많고 훨씬 더 비싼 비용에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민간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면은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데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건데 국가에서 할 때는 손님이 1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때리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최근에 나온 방송이 이제 영주, 안동 지역의 유교문화 사업권. 지금 몇천억 날라왔죠. 손님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요즘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 낭비는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계속 이제 보조금이 낭비가 되면은 정작 들어가야 될 곳에 발굴조사해야 되고 문화재 보존관리할 곳에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그런 점을 이제 유튜브로 많이 지적을 하고 이제 그런 축인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 및 관리 모델, 그거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재단이나 사업소의 모델을 가져갈 수도 있고, 민간 협력 모델, PPP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기반 모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삼척시 직영이라던가 공공재단 사업소 모델보다는 민간 협력이나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 만약에 뭔가를 한다고 그런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언제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에 워낙 SNS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및 혜택 공유. 지역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삼척이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방법, 도슨트할 수 있는 방법,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에 이제 천은사라는 좋은 절이 있으니까, 전 천은사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근처에 이제 좋은 절이 있으니까요.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품질 관리죠. 이제 공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조성해 놓은 공간을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이냐, 품질 관리랑 방문객 만족도 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실행 로드맵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짜가지고 보통 연구 용역 보고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AI로 활용하면은 이런 계획은 이제 한 5분 정도면은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물론 사람이 디테일하게 만져줘야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디테일하게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걸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지표조사, 이제 이 소중한 문화유산,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제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치 있는 유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굴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정비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조사된 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문화시설로 정비를 할 것인지, 공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주셨다가 그걸 가지고 발굴조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 이제 유적이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쪽에서 제가 본문 내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뒤쪽에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신준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